일단 어제 6개월 넘게 만에 처음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이걸 설정을 잘못해서 그 렉이 너무 심했어요. 올리고 나서야 봤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지금 단기 방향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저는 가장 이 시장에 100%는 없어요. 그리고 차트는 항상 시시각각 변하는 하나의 유기체죠. 여기를 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높은 확률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보다 지금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많이 생각하실, 이거는 뭐 하나의 뭐 수렴이고 이 추세 라인은 지켜질 거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따이면 여기도 따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은 여기는 기필코 딸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준은 여기를 깨지 않는 기준에서 여기를 딸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변곡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테더랑 비트랑 괴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기서부터 지금은 어제 한번 하락했기 때문에 한 6% 이게 다를 거예요. 비트코인이랑 대충 요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어쩌면 끝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단기적인 저점이 나왔을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까지도 치기 힘들어 보이고, 요런 데 맞고 한 번 더 빠졌다가 도전을 하러 가면 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까지 칠 수 있어요. 단 여기를 넘기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게 요렇게 올라가든 여기서 비비다가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결국에 여기서 이렇게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가장 높게 생각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지금 이제 계속 수입을 하면서 이제 저점 나왔냐 저점 나왔냐 또 저점 깨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손절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 같은데, 결국에 요 자리도 사실은 저점이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단기 저점이라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치면은 뭐 한 99까지 치고 빠졌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103까지 102에서 103까지 도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깨지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요런 데를 도전하지 못하고 다이렉트로 빠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을 때 뭐 이렇게 비비다가 여기 근처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빠진다. 그러면은 올라가 봤자 여기 맞고 최대 보수적으로 여기를 깨지 않고 떨어질 거라고 봐요. 여기 사이에서. 근데 여기를 도달하기 전에 미리 한번 여기 윗구간을 테스트를 해주면 딱 이 영역 여기를 도달하기 전에, 그러면 어쩌면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여기까지 도전을 했다가 여기 어딘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를 딸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여기를 딸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단 그때도 여기는 저는 못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보수적으로는 여기. 그래서 이만치만 해도 엄청난 수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는 좀 정말 메리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좀 이게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해주면서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두들기면서 빠지면 추세 확장이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어제 하락은 그냥 밀어내기 하락이고, 이 커버링이 나오기 좋은 하락이에요. 이거는 근거 없는 하락이고, 일단은 그러면은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이제 그 여기 위를 탈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확률은 저는 높아봤자 3이라고 보여요. 이제
지금 이 주봉 쪽으로 이게 이번 주도 여기 밑에 있으면 더더욱 그럴 확률이 높아요. 더더욱 더. 그렇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를 도달하기 전에 좀 도전을 해주면 여기서는 그래도 비파다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인다. 그리고 그게 이더리움에서 너무 잘 보여요. 왜냐면 이더리움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여기를 맞고 줄줄 빠질 거라고 보지 않고 비트코인이랑 비슷해요. 여기 맞고 한 번 더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도전해서 여기까지는 올라가야 될 파동이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는 걸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점점 모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판단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74K를 딸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맞든 틀리든 돈 버는 거랑 관련이 없어요. 일단은 중요한 게 여기를 땄을 때 무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를 들었을 때 이게 달봉이 사실 답이 없게 마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주봉은 괜찮고 날봉도 만약에 좀 도전만 해주면서 올라가면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게 이제 여기를 뚫었을 때 우리가 추세 변곡은 두 가지 뿐이에요. 어떤 특정한 밀집 주문 개반으로 들어왔을 때나 어떤 특정 고점 저점을 땄을 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추세 확장으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여기를 딴 다음에 여기서 추세 변곡으로 이어질 거냐.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미리 반등을 줘야 된다라고 보는 것도 우리가 이런 데를 두드려 준 다음에 올라가고 여기서 수입의 형태가 나와도 여기가 저항이 덜 할 거라는 거예요. 지지가. 물론 테더니까 덜 할 건데 근데 여기를 도전조차 안 했는데 여기 이 고점을 따고 바로 내려온다라고 해서 다시 원래는 파동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도전을 해도 이게 이렇게 보통의 경우라면 보통은 이런 지지를 맞으면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고 이런 형태로 보통 시장이 흘러가잖아요. W 패턴 식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갭의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내려가기를 거부하고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디까지 좀 더 쳐볼 수 있겠네. 그리고 어떤 구간을 또 도전을 했는데 예를 들었을 때 이게 결국에 저는 여기가 추후에 이게 도전을 하고 한다면 여기가 깨지면 또 다시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랑 5대5 싸움이 될 건데 여기에서 이 힘의 우열을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당시가 됐을 때.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쩌면은 74K를 따지 않고 다시 한번 고점을 탈환하러 갈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단기 하락이라고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도미 때문이에요. 도미. 저의 원래 생각은 뭐였냐면 이게 리플장 때의 저점이었는데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도 여기 뚫고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원래는 여기를 봤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시즌 알트가 설거지를 당하고 여기를 따라갈 거다. 여기를. 이게 시장의 효율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에서 저도 좀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게 저점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혀도 밑을 좀 더 칠 수 있고 어쩌면 뚫어버릴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원웨이가 아니라 ABC의 형태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생각은 이거는 추후에 했던 거고 여기서 특히 여기가 원래 이 빨강색으로 이제 계속 공유했던 구간인데 여기서 끝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를 따라갈 거다. 왜냐면 대부분 이거를 상승 쐐기로 보고 여기서부터 하락을 봤지만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내려올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생각은 뭐냐 하면 요런 데까지 내려온다, 여기가 어디까지 지켜질 거라고 보냐면 여기까지는 적어도 지켜질 거라고 보고 요 구간만 잘 해소를 해주고 잘 떨어지면 이게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상식적으로 비트코인 시즌이 끝나는데 도미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74K가 깨져도 저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어쩌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테더인데 테더를 조금 깔끔하게 좀 보면 좋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계속해서 그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됐었죠. 고점도 높아지고 이게 처음으로 여기에서 작년 12월에 깨졌어요. 여기가 이 저점을 깨트리면서 처음으로 설령 이게 어떤 특정한 ABC의 형태로 올라간다라고 쳐도 여기만 이 우측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 추세는 유효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이때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과 후에 결국에는 제도권의 편입 그리고 적어도 120에서 140에서 200K 안착 요 구간은 반드시 따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는 여기서 깨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여기는 주봉 오더블록짜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가 이제 깨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되게 높은 확률이에요. 사실은 이게.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도 주봉 달봉 단위에서는 아직은 괜찮다. 단 여기서부터 저는 상승장이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100 몇에서 올라갈 거다. 왜 그러냐면 여기를 깬 순간 여기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를 지켜줬어야 돼요. 우리가 추세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채널만 봐도 여기가 대가리면 여기가 지켜지면서 내려와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여기가 깨지고 나면 여기 지켜질 거면 여기만 지켜지고 여기까지 다 수입 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든 변곡이 나오든. 그래서 지금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따이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를 따러 갈 수 있다. 여기 또는 깊으면 여기까지도 여기만 따이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일단은 결국에는 여기가 따일 거다. 내년에는 따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는 어떻게 매매를 준비를 하고 있냐면 지금 93.4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이다라고는 보고 있고 당연히 저는 메인은 숏이에요. 숏 치는 걸 좋아하진 않고 특히나 지정가 숏은 절대 안 쳐요. 무조건 확인을 해요. 예시를 들면 이번에 숏을 정말 쉽게 칠 수 있는 구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113K의 숏을 지금까지도 들고 있어요. 물론 뭐 95%까지는 익전을 했지만 올라가다가 다리를 만들고 올라갔죠. 여기가 목표가 돼야 되겠죠. 여기 이게 나오면 하나, 둘 깼죠. 여기가 1차 목표가 되겠지만 당연히 요런 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반대로 어디서 꺾이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4시간으로 쾅 깼죠. 여기에 지지가 있죠. 올렸죠. 여기서 깨버렸죠. 갭으로 깨버렸죠. 상승 다리, 하락 다리. 여기가 지켜진다. 언제까지? 여기가 따일 때까지.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매매가 테더로 치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명확히 여기가 어디를 딸지가 보일 때 여기를 딸 건데 그게 어디를 지키고 딸 거냐 여기를 지키고 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매매예요. 이게 여기를 따고 나면 그때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가장 확률 높은 매매가 이때랑 지금 테더 기준에서 또 테더 기준 롱이면 비트코인 숏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큰 4시간에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건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저는 이 반등이 여기까지는 다 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구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반대로 뭐 15분봉으로 또 쪼개서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게 올라온다라고 쳤을 때 이 다리들이 만들어지는 걸 봐야 돼요. 도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도전을 했는데도 올라가기를 거부했어요. 왜냐면 원래는 여기를 맞고 밀집점을 맞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갭의 다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갭의 목표가 돼 있거나 여기를 목표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다. 시장은 어떤 특정한 유동성을 찾으러 가거나 깨러 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주봉을 간단하게 말해서 이 주봉에 있는 구간을 써서 이거를 추세 변환으로 쓸 거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를 쓸 거냐 여기를 쓸 거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100% 정해진 건 없는데 8대2, 7대3으로 저는 여기가 깨지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봐요. 근데 그 부분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하나예요. 빨리 눈치채서 빨리 올라타는 거.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나와 보면 아는 거니까. 근데 전환이 됐을 때는 빠르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지금 여기 밑에서 나오는 모든 하락은 다 페이크고 쇼커버링이 나올 위치예요. 세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저는 지정가 롱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대신 저배로 해야겠죠. 확인 매매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근데 여기 진짜 숏은 여기를 넘어가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조금만의 계단식 하락을 더 준다면 여기가 바닥이 될 수는 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진입 타점들이 나올 때만 영상을 좀 올릴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숏 떨어지면 어쩌면 여기가 롱이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자리 이 구간 깊으면 숫자 7까지도 이 구간이 정말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만약에 얘가 여기를 도달하고 떨어진다면. 그래서 일단은 한번 여기, 그리고 항상 중요한 부분은 지정가는 절대 크게 잡는 매매가 아니에요. 확인 매매로 잡는 거예요. 지정가는 밀림, 이게 추세, 여기가 항상 우리가 저점이 따이면 반등이 당연히 나와요. 여기가 손절자리에서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특정 집단이 들어와서 이 손절의 물량을 집어먹기 때문에. 근데 그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뭐 그대로 추세 확장으로 뒤질지 모르는 거니까. 확인 매매라 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여기 위에 맞고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를 거부하고 살렸죠. 그러면은 이 자리들이 일단 1차 뭐 피보나치가 됐든 보통 이 오더블럭 자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를 땄죠. 이 영역 싸움 때문에 그래요. 영역 싸움. 여기 들어와야 될 자리는 들어와야 된다. 근데 여기를 채우지 않은 거는 저는 좀 의문이긴 해서 요 자리도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찌됐던 간에 지금 반등에 환호하면 안 됩니다. 올라가봤자 여기 맞고 떨어질 거예요. 또